안녕하세요, 옐로슈가입니다. 제가 최근에 상가 보증금 압류해서 결정받았는데요. 채무자가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은행 및 카드사 압류는 물론이고 사업장이 있다면 보증금에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보증금 압류라고 하여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 압류하는 것과 동일하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다른 점과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는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 두 번째는 사업장 주소지의 임대인 이름과 주소입니다. 첫 번째인 채무자의 사업장 주소지는 거래하면서 확인된 사업자 등록증 또는 세금계산서,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 등으로 소명이 가능할 것이며, 두 번째인 사업장 주소지의 임대인 이름과 주소는 사업장 등기사항 증명서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보면 확인이 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의 갑구를 보면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행을 압류할 때 제3채무자가 은행이 되었죠. 이번에는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방법은 은행 압류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3채무자는 임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이름과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청 이유인데 신청 이유는 자유롭게 적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별지입니다. 별지가 중요한데요. 저는 이렇게 작성하여 결정받았습니다. 별지 내용을 보면 은행 압류와 비교했을 때 청구 채권의 표시는 동일하고 아래 문구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만료, 해지 등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압류한다는 내용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흠결 사항이 있다면 보정을 내릴 것이고, 보정이 처리되면 이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문을 채권자와 제3채무자인 임대인에게 송달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에는 대부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개인이므로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송달이 되어야만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므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주소 보정을 내리며, 이때 송달이 안 된 사유를 파악하여 특별 송달을 통해 송달하거나 사실조회를 통해 임대인이 송달받을 주소지를 파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가 보증금 압류에 성공하더라도 즉시 추심하여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차 계약 만료 또는 해지가 될 경우 임대인이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에 대하여 압류한 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 중이라면 제3채무자로부터 즉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무자의 경제 상황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월세도 못 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에서 공제가 되므로 보증금 전액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즉시 추심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합이 되고 이후 다른 채권자들과 배당 절차를 통해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압류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돈을 받아낸 핵심은 타이밍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타이밍은 내가 시간을 끌수록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사업이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라도 압류해서 압박을 해야지만 어디서라도 돈을 빌려와 갚고 압류 풀어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채권자 먼저 갚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요. 그러니 보증금 압류도 시도해보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